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장 마감 상황을 확인해 보면 코스닥은 0.14% 상승하였고 코스피는 0.04% 하락 마감하였어요. 금요일이라는 이 투심이 약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그냥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 기준이죠. 우리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장이 끝나면서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고 그에 비해서 다우는 보합을 유지했고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다음 날은 나스닥이 급등하였고 다우가 살풋이 빠졌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걸 살 때, 팔 때, 왜라는 걸 항상 우리가 갖다 붙여야 돼요.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왜 올라가다 마느냐, 왜? 지들 물량을 팔았으니까. 지들 물량을 팔았으니까 빠르게 올라가면 뭐다? 쥐들이 살 때 높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르면서 벌 수도 있다. 왜? 여기서 주워 담았던 거 여기서 팔아쳐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팔아쳐먹었으니까 밑에서 다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여기서 기존에 샀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메꿔줄 거냐, 여기서까지도 메꿀 거냐, 아니면 여기서 산 물량 여기서 팔았으니까 다시 요 물량을 여기서 주워 담을 거냐. 이게 계단식으로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을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그냥 개처반으로 내가 여기서 샀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간가까지 해서 여기서 살래 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시장은 느리겠죠. 더 약할 테고. 그럼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갈 거냐, 980포인트 밑으로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 혹은, 왜냐면 이 들어왔던 물량을 완벽하게 채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완벽하게 채우진 않았어요. 금융투자도 다시 여기 있는 물량처럼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인데, 외놈들이 완벽하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우는 부분을 위로 올리면서 채울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누르면서 채울 거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982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채워놓냐, 아니면 위로 올리면서 1000포인트를 이제는 1000포인트답게 행동하게 해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줄 거냐예요. 아무리 날고기고 공부 잘하는 놈들도 뜬금없이 군대에 와서 2등병 노란색 표딱지를 붙여놓고 나면은 바보가 되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요런 인물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날고기는 회사에서 뭐 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막상 2등병 짝대기 달고 군복 입혀놓으면 애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다 그러다가 이 짝대기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1000포인트를 제대로 된 일병 상병으로 만들어줄 거냐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눌렀고, 실제적으로 코스피는 아이고. 네, 쓸데없는 걸 계속 열고 있네요. 코스피는 기존 요 자리에서 누가 받았어요? 개관 투자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개관 투자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올리면서 누구? 외국인들이 사줬고, 다시 누르면서 누구?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또 얘네가 살 때 얘네가 팔고, 얘네가 팔 때 얘네가 지금 또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한 차례 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요런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니까 2980포인트까지
밀면서 모았다 갈 거냐, 아니면 3000포인트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즉 현재 이 3000포인트는 얘는 지금 아까 그 코스닥으로 따지면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 기준이거든요. 얘는 지금 이미 1병에서 상병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왜? 이 3000포인트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뭐 아직도 2등병이라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그냥 어리버리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편견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기준으로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코스닥은 약하다.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앞자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코스 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우리나라의 이 폐허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방대냐 서울대냐예요. 얘는 지방대에서 잘 나가는 게 1000포인트인데 얘가 서울대로 왔더니 서울대 위에 있는 그 무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얘는 3000포인트 지키는지 못 지키면 2980까지만 열어놓고 위로 올라가는 건 다시 3050포인트 넘어서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다음 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이제 월봉 만드는 달이니까 이번 주 흔들어 놨으니까 월요일까지만 좀 확인해보고 다시 나아지는 그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이 CTC 바이오라는 종목이죠. 경영권 싸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경영권 분쟁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잘 주워 담고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지들끼리 주워 담고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냥 지들끼리 놀고 먹고 짝짝꿍 하고 계시는 차트예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여기 영상 찍으면서 흐름 자체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면 뭐다? 그닥 재미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꽤 된 영상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를 쳐 눌러놓고 현재 이 자리에서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경영권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이면 실제적으로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급등의 추세는 당연히 깨졌고요. 그죠? 그러면서 주저앉았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위에 있는 매물을 잔뜩 깔아놓은 이 자리와 그리고 밑에서 한 차례 더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요렇게. 그죠? 지금은 이 안에 갇힌 부분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매물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자리가 여기에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여기 9,000원은 유지하는 그림이 현재는 나타나줘야 돼요. 9,000원을 유지하면서 이슈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2평을 밑으로 깔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자리죠. 그렇다면 얘를 밑으로 깔아놓고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치고 윗골이 달면서 이 밑에 있는 2평에서 지지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기 관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신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요 안에서 버틸 거냐, 여기서 버틴다면 여기까지의 승산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올라갈 때 여기를 못 올려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굳이 요럴 확률은 없을 것 같다. 왜?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탔고 다시 조정을 받는 중이지만 이 조정 자체가
위냐 아래냐를 판단하겠지만 특별하게 악재가 터질 만한 건 없어요. 뭐 테이퍼링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제는 딱쟁이가 질 정도란 말이에요. 특별한 다른 이슈가 아닌 이상 시장을 주저앉히진 않을 거라고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뭐 해야 돼? 버티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응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1차적으로. 그죠? 나머진 2차적인 부분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 주저앉혀버렸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다음 종목은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이죠. 얀센 관련된 종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현재는 이 하방 추세는 넘어섰고, 그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넘어섰어요. 넘어선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기존의 요 윗자리를 완벽하게 사수를 못한 거니까, 안착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랬든 저랬든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줬으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건데 이 밑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이 밑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뭐다? 한 단계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저항을 막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평들이 트위스트 꼬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장기적인 이평선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갈 길 가고 있는 자리예요. 나머지만 꺾어서 누르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캔들을 다시 집어 올린다면 밑에 있는 놈은 원래 갈 길 가는 거고 위에 있는 애는 트위스트를 꼬고 다시 정배열의 역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못하면 주저앉아야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럼 쉽게 보면 여기가 1차 파동이라고 본다면요, 여기가 3차 파동이 될 수 있는 관점이에요. 당연히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밑에서 쳐올렸을 때가 더 강한 프로테이지가 되지만 길이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가 되는 거고, 그죠? 이 100%의 중간 정도가 50%잖아요. 50% 조금 더 됐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의 언질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1파, 2파, 3파가 나왔고 지금의 자리가 4파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파가 짧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흐름은 4파가 길게 나왔다가 마지막에 5파를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엘리어트 파동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주저앉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월봉상에서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자리인 거고, 그죠? 주봉상으로 본다면 아직 이 추세를 회복하지 못한 자리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넘기는 척 했지만 못 넘겼다라는 거고, 일봉에서는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리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자리다 그냥 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런 기준으로 좀 잡을까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 못해도 61,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62,0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는 그림이 가장 좋고요. 그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못해도 68,000원 위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 돼요. 즉 계단식으로 한번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한 차례 그리고 여기 한 차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야만이
이제 4파동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5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5만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4파동은 길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못해도 42,0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눌러야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4만원에서 42,000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는 자리다. 대신 이 버티는 흐름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밑에서도 지금 이 저점을 올리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추세 하단에서 한 번 정도 받아줄 수는 있지만 이 받은 흐름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 시가 금요일날 시가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결국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추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4파동이 길어지겠구나. 왜? 1파하고 3파가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진 10배가 오른 거죠. 지금 거의 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올라간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웬만하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아직까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대하고 있고 고점과 이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가 30% 정도 나온 것 같네요. 맞나?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여기가 50% 정도고 요 정도면 30%.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 자리라서 이제 여기서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 더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될지 아니면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지는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신규 관점도 애매한 자리인 거고 차라리 신규 관점으로 볼 거라면 위로 올라타는 걸 보고 6만 1,000원 혹은 6만 2천원 위로 올라타는 걸 보고 관심을 가져라.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다시 한국 BNC라는 종목이죠. 뭐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 뭐 안트로퀴놀롤 이상 뭐 순항 중이다라는 뭐 뉴스 말고는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다 어렵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약품이라서 그런가. 어찌됐든 주가가 강하게 흘러내리고 나서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했죠. 실제적으로 주가가 쳐눌렀던 요 자리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온 자리예요. 30%. 그죠?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30에서 50%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30%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뚫고 올라서는 자리가 나왔다면 추세적인 반등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다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니까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모든 종목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역할은 해준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름대를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죠?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이탈을 안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고점 혹은 계단식으로 올릴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한 번 더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또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뭘 만들어야 돼? 잘해야 횡보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눌린다면 횡보의 자리를 만들다가 중간값을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위로 갈 거냐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앉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봉과 월봉으로 보면 뭐 월봉이야 아직 애매한 흐름인 거고, 가장 좋은 흐름은 이번 달 뭐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위로 그래도 올려다 놓는 게 가장 좋겠죠. 못해도 34,200원 위로 몸통을 쫙 끌어당기고 끌어당기고 올려놔야만이 그나마 추세적으로 차트가 아직은 우상향의 기준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런 그림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뭐다? 다음 달 한 달 더 버티는 척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야만이 그림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버텼죠. 이 윗꼬리 자리. 그럼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흐름으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버티고 다시 한번 이 윗자리로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일봉도 마찬가지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이 구름대가 중요한 자리대일 수 있다. 장중에 약간 이탈할 수는 있지만 종가상 다시 갖다 놓는 그림, 혹은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만 한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말씀드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횡보할 거냐? 계단식 상승을 할 거냐? 이해되시죠? 요렇게 횡보할 거냐? 아니면 이걸로 그려놓으면 또 모르잖아요. 요런 그림 만들어 줄 거냐? 요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BNC 하면 또 바이오니아가 생각이 나죠? 바이오니아도 지금 마찬가지의 그림이다 라고 아직은 볼 수 있죠. 이랬든 저랬든 주가가 일단 한 차례 누르고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하고 요 자리와 요 자리, 요런 자리에 중간값을 요렇게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요런 추세예요 현재. 그죠? 그래도 이 하락 파동에 의해서, 하락 추세에서 보면 그래도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강하다. 시장에서는 관심을 현재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 하락 파동 자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은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밖으로 벗어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좋지 않은 점은 뭐다?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좀 보여줄 줄 알았지만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서 뭐다? 구름대 하단에서 버티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는 이상 위가 뭐예요? 막혀있는 자리예요. 밑으로는 열려있고 위는 막혀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슬금슬금 위로 갖다 붙는 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에 빠져서 위에 뚜껑이 닫히는 데죠. 물이 이만큼 차있고 내가 얼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요만큼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달려서 여기를 쳐야 되는데 이 뚜껑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뭐다?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도움받기를 하고 위로 탁 점프를 해야 뚜껑을 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평 만들어내면서 누르고 있는 자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단기적인 2평만 사수를 했어요. 위에서 누르는 2평을
맞고 한 차례 누를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그런 누르는 자리가 단기적인 자리에서 이 5만원대를 사수할 거냐, 5만원대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이 4만 6천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눌러야 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런 종목이 그래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애매한 게 뭐냐면 이 한국의 주식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뭐 생물이다라고 해서 뭐 파동을 일어나는데 그날 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요때는 이 회사의 가치가 98,800원, 지금은 54,200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사이에 요런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값어치라고 그날 얘기는 하지만, 왜? 내가 그날 여기서 팔았으면 이 회사의 값어치는 98,000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팔게 되면 54,000원인 거고, 값어치가. 단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값어치는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이 평균적인 가격,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오래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예요. 4만원대. 무슨 말이냐? 주가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쏜 자리예요. 강하게 쏜 자리. 여기서 한 차례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요런 식으로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중간중간 음봉이 하나씩 사라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음봉 하나하나당 여기서 한 차례 지지받는 그림을 조금씩 만들어 주는 거고, 요렇게.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지지받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디?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관점이에요. 대신 이랬든 저랬든 얘가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반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강하게 더 누르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매물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한 차례 나온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요 자리까지 밀고 나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50% 기준, 그리고 30% 기준이 한번 나왔네요. 30% 기준이 기술적으로 한번 나온 자리네요. 이랬든 저랬든 나오긴 나왔네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에 그냥 51,000원 이탈하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4만원대에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만원대 혹은 45,000원대. 좋아야 45,000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확실하게 어떤 모양을 잡아내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이 바이오주, 특히나 바이오주, 실적 없는 애들, 그냥 꿈과 기대로만 가는 애들은 시장에서 소외되면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반납이 안 됐어요. 아직 치료제, 백신 기대감은 남아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 다 전멸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이죠. 얘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최근에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고 결국은 이 자리까지 한번 확인하고 내려 주저앉았어요. 이 차트는 명분을 만든다 그러죠. 항상 뭔가 명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주저앉았고 현재 바닥까지 다시 내려앉는 종목이 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 10,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10,000원까지 열어놔야 된다. 뭐 다른 자리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자리와 여기,
그리고 쭉 눌러서 1,4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가 요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 열어둬야 돼요. 지금의 자리로는 요 안에 이제 갇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뭐 거래 없이 계속 움직이긴 했지만 요 안에 갇혔다라고 볼 수 있고, 주봉상에 봤을 때 그나마 모양을 만들어 놨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자리를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은 이제 이 바닥까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한번 확인했고, 요 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고, 어디서? 여기서. 그죠? 요 자리를 이탈했으니까 이젠 이 밑에 자리까지 열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봐야 된다라는 거고, 거진 다 내려와 가고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옆으로 뭐 해야 돼?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줘야 된다. 이제는 얘는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나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슈, 어차피 9월 달부터 뭐 생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11월 10월 달 지나가고 11월 12월 달에는 뭐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14,000원대 혹은 잘한 17,000원대 또 구경하러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를 기약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아이고.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마이네임 관련주죠. 뭐 실제적으로 주가가 반 상승을 하면서 여기 대주주 SL 뭐야 이 새끼. SL 바이오닉스에서 지분을 팔아쳐먹었어요. 얘도 덩달아 같이 좀 올라가는 척 하더니 이 새끼가 팔아쳐먹으면서 얘는 뭐다? 결국에는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했죠. 왜? 이슈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대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긴 있지만, 전환사채도 있고 대주주의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이 마이네임으로 올렸던 자리는 다 반납을 시킨 자리가 된 거고, 그에 비해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크게 오른 게 없는데 결국은 얘도 다 반납을 시켰어요. 똑같은 관점으로 반납을 시켰다라는 거죠. 대주주가 팔아먹었다. 실제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대타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의 흥행몰이는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엔 볼만은 했지만 오징어 게임만큼 이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안보현이 잘생겼고 한소희가 10kg가 쪘지만 역시 이쁜 애들은 쪄도 티가 별로 안 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던 영화. 쌈은 잘하지만 그런 쌈지랄이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는다라는, 차라리 오징어 게임 같이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임, 뭐 그런 것들이 차라리 오래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랬든 저랬든 최근에 올라왔던 주가는 다시 한번 눌렀어요. 눌렀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놓고 현재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많이 눌릴 수 있는 자리는 3,500원이에요. 요 자리 3,500원이 깨지면 뭐다? 이 종목은 그냥 나가리예요.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는 자리예요. 즉, 이 마이네임이라는 지금 단기적인 이 이슈가 정말 단기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3,500원을 이탈한다면. 이해되시죠? 이탈한다면 무조건 끝난 거고,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찍었지만 얘는 크게 올라온 자리가 없다.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의 기준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눌렀다라고 본다면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상승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갭자리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갭자리를 다 메꿀 거냐 아니면 3,500원까지 밀었다 갈 거냐. 네, 실제적으로 갭이 떴다라는 건 여기서 강하게 누군가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어디가? 요 자리가 10초가죠. 그죠? 왜 여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한번 밀었을 때 누군가 여기서 뭐 했다? 강하게 방어를 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쭉 다시 땡겨 올라가는. 어제의 흐름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쳐 밀렸다가 여기까지 쳐 밀렸다가 누군가 여기서 방어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어찌됐든 갭이 살짝 떠서 이 자리를 메꿔야 돼요. 안 메꾸면 요 자리를 여기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뭐다? 이 자리는 이제 흐물한 자리가 된다. 왜? 여기서 한번 쳐맞았으니까. 아직 방어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쳐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고 들어온다면 뭐다? 이 쳐맞은 자리는 깨진다. 즉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런 누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가 또 깨고 내려간다면 얘는 뭐다?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마이네임은 그냥 자기 이름 석자 얘기하고 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는 뭐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못해도 다시 한번 4,000원 위로 회복해야 되는 거고, 가장 안전한 건 4,1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이랬든 저랬든 4,1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4,30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관심가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여기서 한 차례 누를 수는 있지만 그 누르는 흐름 자체에서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면 뭐다? 이 종목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광전자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랑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제죠. 목요일날 슈팅을 한번 고점을 올려다 놓고 주가를 강하게 눌러버렸어요. 시장이 빠지면서 얘도 같이 빠졌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위아래 물량을 그나마 만들어놨던 자리가 지금 요 자리라는 거고, 그죠? 요 자리라는 거고, 여기서 몸통을 한 번 더 그어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즉 얘는 3,05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라는 거.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주봉도 월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주봉도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한국주광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요 자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한국주광의 요 자리하고 주봉도 주봉은 좀 다르네요. 근데 월봉은 요 모습과 요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관점이거든요. 현재는 고점을 위에 남겨놓고 주가가 하락 매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요런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식은 패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패턴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좀 가볍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왜? 거래량이 가끔 한 번씩 빵빵빵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나아지고 회사가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주가가 눌리더라도 뭐다? 시간이 지나고 나도 얘는 우상향의 차트를 그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뭐 길게 보는 관점도 나쁘지 않고,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 뭐 3,600원대를 올라타지 못하면 당연히 정리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더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도 잘 보내세요.